자, 이번에는 교과서 182페이지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의 염색체는 원래 총 개수가 몇 개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사람의 염색체의 수는 총 개수가 몇 개냐면은 그렇죠. 46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여자의 염색체와 남자의 염색체를 갖다가 이제 비교한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염색체를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염색체가 여기 1번서부터 22번까지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뭐라 그러냐면은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자는 이렇게 생긴 염색체를 똑같이 생긴 거를 2개 갖고 있고, 남자 같은 경우는 아까 똑같은 거 하나가 있지만 나머지 하나가 다르게 생긴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3번째, 그러니까 모두 46개지만 상동 염색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23쌍이 존재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3번째 이렇게 보면은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염색체를 가르쳐서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 결정에 관여하는 염색체가 성염색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전을 할 때 상염색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전이 있는 반면에 성염색체에 그 유전인자가 올라가서 나타나는 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유전에 대해서 배우는데 과연 엄마와 아빠가 결혼을 했을 때 나타나는 자손이 아들일 확률이 더 높을 것인지 아니면 딸일 확률이 더 높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설명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아빠와 엄마가 이제 결혼을 했죠. 자, 그러면 남자는 무조건 다 XY, 성염색체가 XY 염색체가 돼요. 자, 여자 같은 경우는 XX 성염색체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자손들이 어떠한 자손들이 나타나는지를 멘델의 분리의 원리에 의해서,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생식세포가 감수 분열을 하면은 정자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원래 46개였지만 이제 각각의 생기는 생식세포에 의해서는 23개씩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23개씩 들어가는데 그 23개 중에서 22개는 지금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상염색체가 돼요. 자, 거기에 비해서 나머지 하나는 이제 성염색체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은 22개 플러스 X 염색체가 들어가는 정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는 그 상염색체 22개 플러스 Y 염색체가 들어가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확률은 어차피 50%가 되겠어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2개 플러스 X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쓰기가 번거로우니까 여기 앞에는 22개는 이제 지워버릴게요. 결론은 남자에 의해서 생기는 생식세포에 의해서 생기는 염색체는 이와 같이 X하고 Y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이게 2개가 이제 서로 분리가 돼서 각각 생식세포인 난자가 생기겠죠. 그럼 X, X, 이렇게 똑같은 종류가 이제 각각 생길 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나타나는 거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 거를 처음 기준으로 할게요. 그 아빠의 X와 첫 번째 엄마의 X가 만나서 XX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빠의 X와 엄마의 두 번째 X 염색체가 만나서 이와 같은 또 XX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아빠의 염색체 Y와
엄마의 염색체 x가 만난다 라고 하면은 yx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xy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아빠의 y와 그 다음에 엄마의 x가 만나니까 만들어지는 유전자는 xy가 이렇게 유전자형이 만들어지게 되겠어요. 자, 뭐 나머지 앞에 거는 이제 상염색체에 의한 거는 똑같은 거니까 살펴보지 말고 여기 성을 결정하는 거를 보면은 여기는 여자, 자 XX니까 이것도 여자, XY니까 남자, 그 다음에 XY가 돼서 여기도 남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서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 딸이 나올 확률과 아들이 나올 확률은 50%, 50%로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먼저 이 상염색체. 자, 아까 특정 형질이 이 상염색체에 있을 때 나타나는 유전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일단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그 전에 이제 가계도를 분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가계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계도 보는 방법 여기 이제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네모는 남자를 얘기하는 거고 동그라미는 여자를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네모 또는 동그라미의 색깔이 다른 것은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분은 가로 직선으로 연결하고 자녀는 세로 직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세대가 내려가면서 같은 세대는 같은 줄에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녀 세대는 이제 또 같은 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이제 지금 태어난 것을 갖다가 나타낸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기본이 되겠고, 뭐 요거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이제 조금 의문이 되긴 한데, 아까 방금 다 얘기를 했었죠.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이제 하나 찍 긋고서 나눠지는 거고, 자,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 중에서 유전자형이 같은 거는 어떤 쌍둥이다 라고 했었죠? 그렇죠. 일란성 쌍둥이가 되겠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까 얘기한 이제 염색체에 의한 이제 유전 현상의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현상의 가계도를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필기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아직 마련을 못했네요. 그냥 한글을 그냥 새 문서로 열고서 거기에다가 이제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노트 준비하셔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또 매끄럽게 하면은 또 인간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약간의 이제 준비 과정도 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냐면은 아까 거 1번으로 할게요. 자, 아까 거 그 사람의 그 성 구별하는 거를 1번이라고 했을 경우 이제 이거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염색체에 의한 이제 유전 현상을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었던 뭐 혐알기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개라든지 눈꺼풀 모양 뭐 그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어떤 거를 갖고 해보려고 그러냐면은 미맹이라는 그러한 것이 또 이제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과연 미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 미맹이라는 것은 미자가 이제 만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맛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을 미맹이라고 하는데 이 미맹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모든 맛을 못 느끼고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 이제 PTC 용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PTC 용액을 맛을 봤을 때 미맹인 사람은 이 맛을 보면 아무 맛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PTC 용액을 맛을 봤을 때 쓴맛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이 PTC 용액에 대해서 쓴맛을 느끼냐 아니면은 쓴맛을 못 느끼냐 뭐 요거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쓴맛을 못 느끼는 것을 가르쳐서 이제 미맹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 뭐 느꼈든 뭐 안 느끼든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삶에서 뭐 그렇게 그런 건 아니죠. 자, 근데 이제 일단 뭐 나왔으니까 우리가 해보면은 자, 이랬을 때 이제 대립 유전자 얘 같은 경우는 대립 형질이 이제 뚜렷한 거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대립 형질이 뚜렷한 것만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립 유전자를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립 유전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맹이냐, 미맹이 아니냐를 갖다 얘기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미맹이 아닌 것은 그냥 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비정상 뭐 이런 건 아닌데 또 괜히 또 이렇게 상처받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 둘 중에 어떤 게 하나는 우성이고 하나는 열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것은 다 하나는 우성, 하나는 열성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지금 결과를 미리 얘기하면은 이 정상인 경우가 우성이 되겠습니다. 자, 우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쓰겠죠. 자, 그래서 대문자 T를 쓸게요. 꼭 T를 써야 하느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미맹이 아닌 이제 정상인 경우는 라지 T를 쓰고 이제 우성이란 뜻으로 이렇게 부등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맹인 경우는 열성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에 아예 제시가 되면은 이제 친절한 거고 아니면은 이제 또 거기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현상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되냐면은 얘네들 갖다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미맹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꼭 미맹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요와 같은 비슷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현형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났을 때 어떤 것이 나타나냐? 맛을 느끼는 정상인 거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맛을 느끼지 못하는 미맹인 경우가 이제 표현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전자형을 살펴보면은 미맹이 열성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결합해서 나타나는 것은 자, 얘하고 얘하고 결합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한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결합해도 사실은 이 라지 T, 스몰 T니까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성 유전자 두 개가 결합한 것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열성 유전자로서 나타나는 거, 표현이 되는 거는 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성의 그 표현이 됐다라고 하면은 열성 유전자로만 표시가 되겠고, 정상인 경우는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는 순종일 수도 있고, 또는 이와 같이 잡종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쉬운 걸로 기본적으로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빠는 정상인데도 어떤 거냐면은 순종 정상 유전자만 갖고 있어요. 자, 엄마는 열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성은 이렇게 열성 순종 유전자로 형으로 이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나타나는 자손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어떤 자손들이 나타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 우리 되게 우성 순종과 열성 순종 만두콩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결과는 이제 대충 알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사실 뭐 여기 자녀가 아들이 나타나냐 딸이 나타나냐 그거는 뭐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뭐 이거는 이제 지금 뭐 성별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처음 이제 아빠 걸로 먼저 기준하면은 라지 T가 들어간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생식세포 분열을 하면은 감수 분열을 하면서 서로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나눠지죠. 그리고 그랬다가 엄마의 요 생식세포에 들어간 스몰T하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이쪽 아빠의 라지 T랑 이쪽 엄마의 스몰T. 자, 그 다음에 아빠의 두 번째 라지 T랑 이제 경우의 수로 이제 다 따져보는 거죠. 짝을 지어보는 거죠. 자, 또 다시 아빠의 라지 T랑 엄마의 스몰T. 그러니까 결국 나타나는 것은 누구만 나타난다? 이제 정상인 우성의 형질만 나타난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따져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다 적으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두 번째로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여러분들도 다 그려보세요. 지금 엄마하고 아빠, 그리고 이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는 이렇게 아들만 둘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뭐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었죠. 자, 엄마가 A, 이쪽 아들 하나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색칠한 것은 이제 미맹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색칠한 게 미맹은 아닌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색칠한 사람, 이 미맹의 아들 하나와 정상인 이제 아들이 나타난 거가 되겠죠. 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다 미맹에 대해서는 정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A, B의 유전자형을 찾아라 라는 이제 문제가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게 여기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바로 접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가장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무조건 열성 유전자형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기본이 되고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 열성 유전자형을 표시해라. 자,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서 아까 앞에서 나왔었죠? 자, 미맹과 정상 중에서 누가 우성이다? 그렇죠. 정상이 우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미맹이 나타났어, 한 명.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가 얘가 열성 유전자가 나타났으니까 얘는 이제 거저 나온 거죠. 그래서 아싸 그러고서는 이렇게 스몰T 두 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가 이렇게 두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한쪽으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 한테서 왔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자, 엄마와 아빠는 정상이에요. 엄마와 아빠는 정상입니다. 그러면은
열성 유전자가 숨겨져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정상 유전자가 이와 같이 자리를 잡고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와 같이 A는 TT, 라지 T, 스몰 T. 자, B 같은 경우는 스몰 T, 스몰 T가 유전자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정상인 아들의 유전자형은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예. 한번 어떤 형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부모는 엄마는 라지 T하고 스몰 T. 생식세포가 이렇게 서로 분리돼서 나타나겠죠. 여기도 라지 T, 아빠도 스몰 T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이렇게 만나서 나타나는 거 TT형이 라지 T가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만나면은 라지 T, 스몰 T. 그리고 여기 스몰 T, 라지 T가 만나면 라지 T, 스몰 T 맞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스몰 T가 나타났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열성이니까 이 아들은 이거는 이 유전자형은 아니게 되는 거죠.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정상 유전자 순종이냐 잡종이냐 요거가 이제 지금 확실치 않은데 이 그림, 이 가계도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어떤 그런 조건이 나오면은 알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다.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서 왠지 막 그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제 막연한 이제 두려움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건데 이제 그냥 그대로 두고 가시면 돼요. 그냥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제 세 번째 거를 해봐야 되는데, 자, 예제 세 번째 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교과서 지금 봤을 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원래 펼쳐놓고 있었죠? 예. 자, 그래서 교과서 183페이지가 되겠어요. 귀지 상태의 유전에 대한 가계도 분석하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귀지 상태가 젖은 귀지가 있고 마른 귀지가 있대요. 귀지가 있는데 이 젖은 귀지하고 마른 귀지 자체도 어떤 거냐면은 대립 형질이 뚜렷한 우열 관계가 그런 뚜렷한 상염색체 유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되겠는데 그 교과서 183페이지 보면은 마른 귀지와 젖은 귀지의 우열 관계를 말해보자 그랬어요. 여기는 친절하지가 않네요. 누가 우성이고 자 젖은 귀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마른 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우성인데 누가 우성이냐를 알려주질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랬을 때 과연 방법이 없냐 처음부터 이렇게 막히게 되냐 이제 고민에 휩싸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실 이제 해소가 교과서 1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교과서 183페이지를 보죠. 그러면은 나가라. 자, 그러면 교과서 183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한번 밑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밑줄 그으면서 멘델의 유전 원리에 따르면 자 우성형질 사이에서는 우성형질인 자녀와 열성형질인 자녀가 모두 태어날 수 있다. 반면 열성형질 사이에서는 열성형질인 자녀만 태어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열성형질인 그 부모. 자, 예를 들어서 열성형질인 부모가 결혼을 해서 자녀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이것도 다 쓰세요. 이렇게 결합 아니면 스몰 t 예, 해봤자 다 뭐 열성만 있으니까 결국 스몰 t만 나오죠. 그래서 열성 형질 사이에서는 열성인 자녀만 태어납니다.
그래서 따라서 특정 형질의 유전에서 부모와 다른 형질을 지닌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에서 나타난 형질이 우성이고 자녀에서 나타난 형질이 열성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또 자녀는 부모에게서 대립 유전자를 하나씩 물려받으므로 부모와 자녀의 유전자형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통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우성이고 어떤 게 열성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그러니까 아까 그 했었던 얘기에 따르면은 열성하고 열성이 만나면은 자손은 무조건 열성만 나와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우성인 경우하고 우성인 경우가 이제 만약에 만났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번 처음이니까 해보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래도 그냥, 예. 만약에 이런 경우다. 사실 뭐 만나는 경우는 뭐 이렇게 만나거나, 우성끼리만 만났을 때,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경우는 무조건 이제 우성만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TT, 라지T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형질이 나오니까 결국 또 표현형을 봤을 때 이제 우성 형질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만났을 때는 자, 보면은 우리 일단 해보죠. 라지 T, 스몰 t. 자, 라지 T, 스몰 t. 그러니까 요거 완두콩에서 많이 했었죠. 자, 우성인 부모와 열성인 그러니까 우성 순종과 열성 순종이 만났을 때 이제 요로 자손이 나오죠. 자, 자가수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열성이 성질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성끼리만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형질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 나타난 형질이 열성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은 삐리리리 보면은 여기가 같은 형질. 자, 1대 보시면은 또 여기가 이제 젖은기지. 자, 여기도 젖은기지인데 나타난 거 마른기지가 라는 이런 부모한테는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형질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얘네 둘 중에서 젖은 기지와 마른 기지를 봤을 때 젖은 기지가 우성이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주 또 쓰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이제 팁 하나가 나온 거지. 아까는 이제 항상 열성 유전자를 먼저 찾아라가 1번 팁이고, 자, 그 다음 팁은 뭐냐면은 같은 형질의 부모가 있을 때 이제 같은 이제 형질이 나타나는 표현이 되는 같은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자, 같은 표현형을 갖고 있는 같은 표현형을 갖고 있는 부모에서 만약에 다른 자손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다른 자손이 갖고 있는 형질은 바로 열성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이쪽 부모가 갖고 있는 형질은 우성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따져보도록 하죠. 자, 젖은 기지가 우성이니까 라지 A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른 기지 같은 경우는 스몰 a로 표현을 할게요. 여기 이제 색깔이 나타나 있는데 그 다음 우리 교과서의 문제 보면은 가족 구성은 기억에서 미음까지 유전자형이 각각 무엇인지 토의해보래. 5이나 그 유전자형을 찾아내래요. 자, 그러면은 마른 게 열성이라고 그랬었지. 아까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가계도 분석할 때 첫 번째는 뭐다? 그렇죠. 열성 형태의 유전자형을 먼저 다 써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마음에 이제 좀 평화가 찾아오면서
아, 얘는 어떻게 풀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실마리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마른 게 아까 열성이라고 했었죠. 자, 파란색이 마른 거야. 여기 뭐 아들, 남자, 여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만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마른 애들, 마른 귀지 한번 볼게요. 하늘색은 다 전부 다 스몰 A로 하면 되겠죠. 자, 아싸, 여기 스몰 A, 열성. 여기도 스몰 A. 자, 디귿도 스몰 A. 아, 예, 여기 하나 해결했네요, 디귿. 자, 그러면 이제 디귿의 부모를 볼게요. 자, 얘가 혼자서 지 혼자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겠죠? 자, 알고 봤더니 정상이 아니라 여기선 젖은 기질을 부모가 갖고 있지만 이 자손이 아들이 아니라 딸이구나. 이 딸이 이와 같이 열성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열성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젖은 상태로 나타났으니까 표현이 되려면은 이렇게 젖은 상태로 표현이 되려면은 이와 같이 우성 유전자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는 해결이 됐는데 얘는 젖은 기지니까 젖은 기지가 우성이니까 뭐 AA일 수도 있고 그냥 AA 이렇게 순종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골치가 아프니까 여기 밑을 자손들을 봅시다. 자녀들을. 자, 그러면 여기 자녀에서도 이렇게 열성인 애들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어느 한쪽만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쪽에 아빠죠. 자, 이쪽에 아빠도 열성 유전자가 있다. 그 얘기예요. 하지만 젖은 귀지, 예, 우성인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은 여기가 라지 A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디귿 리을 해결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헷갈리네요. 이게 이제 젖은 귀지가 우성이죠. 지금 이제 우성이 나타났다는 것은 요와 같은 부모의 조합에서 나타나는 것은 해보면은 A, 라지 A. 그러면은 일단은 요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A 열성 얘랑 이렇게 해도 AA 그 다음 스몰 A, 라지 A. 자, 스몰 A니까 열성. 그러니까 우성이 나타났을 때는 요와 같은 순종은 나타날 수가 없고 여기 미음에서도 자, 그 다음에 꼭 요와 같은 잡종의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예, 요와 같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 지금 유전자형이 나와 있죠. 요와 같이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보고서 분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풀어보고 접해보시고 연습을 하셔야지 익숙해지게 되겠습니다. 결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